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나 남동생이 나랑 똑같이 먹고, 아니지, 나보다 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쑥쑥 빠지는 거 본 적 있죠? 그럴 때마다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지 않아요? 나는 밥알개수 세어가며 먹는데, 쟤는 고기에 치즈까지 듬뿍 먹으면서 살 빠졌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요. 남자랑 여자는 몸의 설계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오늘 그 억울함 제가 싹 다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단순히 살 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에요. 저도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명함 내밀고 다니지만 사실 시행착오 엄청 겪었어요. 예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일명 저탄고지 유행할 때 기억나세요? 지방 태워서 살 뺀다고 버터커피 마시고 삼겹살만 구워 먹었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그걸로 5kg이나 뺐는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피부는 뒤집어지고 생리불순 오고 오히려 뱃살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여자의 몸은 수학 공식처럼 칼로리만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오늘 소개할 책 우먼, 푸드 앤 호르몬의 저자사라 고트프리드 박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대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범인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바로 호르몬이에요.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세 가지 대장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 코르티솔, 그리고 에스트로겐. 이 세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는 잠만 자도 살이 빠지는 대사 유연성을 갖게 돼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셋의 관계가 틀어지기 너무 쉽다는 게 문제죠. 스트레스 받지, 떡볶이 먹고 싶지, 환경 호르몬 노출되지. 이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방을 꽉 움켜쥐게 돼요. 마치 전쟁 났을 때 식량 창고 문 잠그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빵빵해서 근육도 잘 붙고 지방도 잘 타요.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 남자는 그 효과를 직방으로 보죠. 하지만 여자는 우리는 번식을 위해 지방을 저장하려는 본능이 훨씬 강해요. 지방 섭취를 확 늘리면 남자는 그걸 에너지로 쓰지만 여자는 호르몬 교란이 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생리가 멈추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랑 똑같은 키토 식단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의 여성형 키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사라 고트프리드 박사님이 제안하는 게 바로 고트프리드 프로토콜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채소 듬뿍 키토제닉이라고 보면 돼요. 핵심은 탄수화물은 줄이되 그 빈자리를 고기나 버터가 아니라 십자화가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애들 있죠? 얘네가 우리 몸속에 쌓인 나쁜 에스트로겐을 청소해주는 빗자루 역할을 하거든요.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해독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4주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는 대사 스위치 켜기 주간이에요. 우리 몸은 그동안 탄수화물, 즉 당만 에너지로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바꿔야 해요. 이걸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하루 20에서 25g 정도로 확 줄이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양이라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앞서 말한 채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뱃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밥 먹으면 혈당 오르고 인슐린 나오고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해요. 1주차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지방 창고 문을 열기 시작해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금고문이 열리는 것과 같죠. 처음 며칠은 머리도 아프고 힘 빠질 수 있어요. 키토플루라고 하는데 이건 몸이 해독되는 과정, 즉 명현현상이니 너무 걱정 말고 물 많이 드시면 돼요. 식단 조절이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 시간을 조절할 차례예요.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사라 박사님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숟가락 놓고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물만 마시는 거예요. 자는 시간 포함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공복 시간을 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라는 걸 해요. 세포가 몸속 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거죠.
노화 방지에도 최고예요. 저는 이때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면서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주문을 걸어요. 근데 언니들, 단식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면 우리 몸은 다시 지방을 저장하거든요. 특히 뱃살로요. 굶으면서 신경질 내면 안 먹는데도 배가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잠도 푹 자고 명상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식단만큼이나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괴로운 고행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어야 해요. 남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내 뱃살을 위해서요. 이제 3주차 탄수화물 테스트 시간이에요. 평생 탄수화물을 끊고 살 순 없잖아요. 이제 서서히 좋은 탄수화물을 늘려가면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찾는 거예요. 고구마 반 개, 현미밥 반 공기 정도를 먹어보고 다음날 체중이나 컨디션을 체크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밥 반 공기에도 붙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거든요. 이걸 탄수화물 내성이라고 해요. 남이 정해준 식단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나만의 탄수화물 허용량을 찾는 게 진짜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아까 제가 십자화과 채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얘네들을 익혀서 매 끼니 한 컵 이상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을 태울 때 몸속 독소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 못하면 다시 재흡수돼서 도로 살이 쪄요. 변비 걸리면 다이어트 망하는 거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이 채소들이 장속 찌꺼기를 싹 끌고 나가줘야 진정한 다이어트가 완성됩니다. 맛없다고요? 올리브 오일에 소금 살짝 쳐서 구워보세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기는 얼마나 먹냐고요? 키토제닉이라고 고기 무제한인 줄 아는 분들 많은데 여자 몸은 달라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인슐린을 자극해서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라 박사님은 본인 체중 1kg당 1g에서 1.5g 정도를 추천해요. 50kg이면 50g에서 75g 정도죠. 대충 손바닥 크기만 한 고기 한 덩이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도 부담되고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 적당히가 핵심이에요. 과유불급. 아시죠? 아직도 지방 먹으면 살찔까봐 무서운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샐러드 드레싱 없이 풀만 씹어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좋은 지방은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지방이 필수라고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애들은 우리 편이에요. 튀김이나 마가린 같은 나쁜 지방 말고 천연 지방을 드세요. 그러면 피부도 윤기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군것질 생각이 싹 사라져요. 지방은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윤활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마지막 4주차는 이 모든 걸 내 생활로 만드는 단계예요. 언제까지나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외식할 땐 밥밥만 먹고 채소 많이 달라고 하기. 친구 만날 땐 파스타 대신 스테이크 샐러드 먹기.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가끔 케이크 한 조각 먹었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음 끼니에 다시 채소 먹고 단식 시간 지키면 금방 회복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저녁에 밥 한 숟가락 덜고 채소 한 줌 더 먹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내 몸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건강하게 아껴줄게라고 말해주세요. 호르몬은 내 마음을 다 알거든요. 남자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다이어트. 우리 같이 해봐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할 작은 약속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아참, 하나 빼먹을 뻔했다. 혹시 갑상선 안 좋은 언니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너무 줄이면 큰일 나요.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데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책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탄수화물을 하루 50g에서 75g 정도는 먹어주라고 해요. 무조건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내 몸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해야 해요. 내가 피곤하고 추위 많이 타면 밥량을 조금 늘리는 센스. 아셨죠? 건강이 1순위예요. 잠 못 자면 살찌는 거 이거 진짜예요. 밤새 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식욕 폭발하잖아요.
그게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줄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늘어나서 그래요. 사라 박사님은 하루 7시간 이상 안마 커튼 치고 푹 자라고 강조해요. 잠만 잘 자도 뱃살 빠진다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부터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엔 몸만 들어가기로 해요. 꿀잠 자고 날씬해지자고요. 술 좋아하는 언니들한테는 미안한 얘긴데 키토제닉 할 때 술은 진짜 독이에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간은 지방 분해를 멈추고 알코올 해독부터 하거든요. 게다가 여자는 남자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올라가요. 뱃살의 주범이죠. 4주 동안만이라도 딱 끊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정 마시고 싶으면 탄수화물 없는 증류주 딱 한 잔만. 하지만 참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안 들고 살 빼는 최고의 방법. 바로 물 마시기예요. 지방이 분해되려면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대사도 느려지고 독소 배출도 안 돼요. 하루에 2리터는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맹물 마시기 힘들면 레몬 한 조각 띄우거나 허브티도 좋아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밥도 덜 먹게 되고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도 그게 다 살 빠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나요? 살 뺀다고 갑자기 크로스핏하고 마라톤 뛰는 분들 있죠? 그러다 골병 들어요. 특히 식단 시작하는 초기에는 몸이 적응하느라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때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살이 안 빠져요.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정도가 딱 좋아요. 근력 운동은 몸이 지방 대사에 적응한 3에서 4주차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운동은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깨우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식단으로 다 채우기 힘든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게 현명해요. 특히 키토제닉 할 때는 마그네슘, 칼륨, 소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저는 비타민 B군도 챙겨 먹는데 이게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서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약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라면 생리주기 무시 못하죠. 생리 전 일주일은 황체 호르몬 때문에 식욕이 폭발하고 몸이 붓잖아요. 이때는 너무 무리해서 탄수화물 제한하지 마세요. 약간의 다크 초콜릿이나 고구마를 허용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대신 생리 끝나고 황금기 일주일 동안 바짝 조이면 효과가 2배. 내 몸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파도랑 싸우지 말고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큰 적은 사실 가족이죠. 한 입만 먹어봐 하면서 치킨 들이미는 아빠, 야식 시키는 동생. 정말 힘들죠. 이럴 땐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나 지금 몸 치료 중이야 라고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유난 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치료라고 하면 다들 조심해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맛있는 키토 요리를 가족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이것도 맛있네? 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 무너지는 날도 있어요.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망쳤다고 이번 생은 글렀어 하고 포기하면 그게 진짜 실패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요. 어제 많이 먹었으면 오늘 좀 더 클린하게 먹고 단식 시간 지키면 돼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은 코르티솔만 부를 뿐이에요. 어제 맛있게 먹었으니 오늘은 내 몸 정화해야지 하고 쿨하게 넘기세요. 다이어트는 장기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른 몸매를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죠. 호르몬 균형이 맞으면 살은 저절로 빠지고 피부는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그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오늘부터 저랑 같이 건강하게 예뻐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키토제닉의 기본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충분히, 단백질은 적당히예요. 이걸 저탄고지라고 하죠. 하지만 여성은 여기에 채소 많이가 추가되어야 해요. 채소 없는 저탄고지는 앙금 없는 찐빵이에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채소까지 줄이면 안 돼요. 잎채소는 마음껏 드시고 뿌리채소는 조금만 조절하면 돼요. 내 식판의 절반을 초록색으로 채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건강한 초록빛이 우리 몸을 살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참기 힘든 게 간식이죠.
입이 심심할 때 뭘 드시나요?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 호두, 카카오 닙스 같은 걸 드세요. 치즈 한 장이나 삶은 달걀도 좋아요. 하지만 간식도 너무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정말 배고플 때만 먹고 습관적으로 먹는 건 줄여야 해요. 입이 심심하면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양치질을 해보세요. 가짜 배고픔을 이기는 꿀팁이에요. 밖에서 밥 먹을 때 메뉴 고르기 힘들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고깃집 가면 쌈 채소 많이 달라고 해서 고기 싸드시고 밥이랑 냉면은 패스. 횟집 가면 초고추장 대신 간장 찍어 드시고 매운탕은 국물 말고 건더기 위주로. 국밥집에선 밥 말지 말고 고기랑 국물만 드세요. 뷔페가 제일 좋아요. 샐러드랑 고기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외식도 문제 없어요. 눈치 보지 말고 저는 밥 빼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체중계 숫자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정책이죠.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럴 땐 변화를 줘보세요. 단식 시간을 조금 늘려보거나 탄수화물 양을 살짝 조절해보거나 운동 종류를 바꿔보는 거죠. 치팅데이를 한번 갖는 것도 방법이에요. 몸한테 나 굶는 거 아니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정체기는 살이 빠지기 직전에 고요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곧 쑥 내려갈 거예요. 만약 이렇게 다 했는데도 살이 꿈쩍도 안 한다면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수치,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내 몸의 지도를 정확히 알면 길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똑똑한 선택이죠.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어요. 힘들게 뺀 살 다시 찌면 너무 슬프잖아요. 요요 안 오게 하려면 다이어트 끝! 하고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서서히 일반식으로 돌아오되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놓는 게 중요해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보일러니까요.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 그게 바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결입니다. 식단 말고도 독소 배출을 돕는 방법들이 있어요. 반신욕이나 사우나로 땀을 빼는 것도 좋고요.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림프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노폐물이 쑥쑥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와 독소를 싹 씻어내보는 건 어때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날씬하고 예쁘죠? 그거 보고 난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다 보정이고 연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채소 한 번 더 먹었고 물 한 잔 더 마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나만의 속도로 가면 돼요. 느려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니까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빛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 빠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예쁜 옷 입는 거였어요.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고 입고 싶었던 원피스가 쏙 들어갈 때의 그 쾌감.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입을 옷을 미리 사서 걸어두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저 옷을 꼭 입고 말 거야 라는 목표가 생기니까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몸매라는 사실 우리 직접 증명해 보자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자는 남자와 다르다. 둘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십자화과 채소를 늘려라. 셋째, 14에서 16시간 공복을 지켜라.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은 필수다. 다섯째,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 양을 찾아라.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언니도 호르몬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혹시 40대, 50대 언니들도 보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살 빼기 힘든 이유. 바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폐경 전후로는 호르몬 변화가 극심해서 뱃살이 더 쉽게 쪄요. 이럴 때일수록 고트 프리드 프로토콜이 더 빛을 발해요.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니까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다이어트에도 통하는 말이에요.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커피 마셔도 되나요? 정답은 네. 하지만 블랙으로만입니다. 설탕이나 시럽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카페인에 예민해서 잠 못 자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면 살 안 빠진다고 했죠? 카페인도 과하면 코르티솔을 자극해요. 하루 한두 잔, 오전 중에만 즐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라떼가 먹고 싶다면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넣어보세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과일의 당분, 즉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들기 쉬워요. 특히 키토제닉 초기에는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달콤한 과일은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베리류는 괜찮아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거요. 얘네는 당분은 적고 항산화 성분은 가득하거든요. 요거트에 베리류 몇 알 올려 먹으면 상큼하고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물건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향수, 이런 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든요.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 담거나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절대 금물,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세요. 조금 불편해도 내 몸을 위해서 플라스틱 줄이기.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일석이조잖아요. 단맛이 너무 그리울 때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써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는 괜찮아요. 혈당을 안 올리거든요. 하지만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을 파괴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천연이라도 단맛에 중독되면 계속 단 걸 찾게 되니까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진짜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최고예요.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식사 일기예요. 내가 뭘 먹었는지, 먹고 나서 기분은 어땠는지, 배는 불렀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랑 직접 적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초콜릿을 찾는구나.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폰 메모장에 사진 한 장 찍고 간단히 메모만 해도 충분해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할 친구를 찾아보세요. 서로 식단 인증도 하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할 여정이니까 마음 맞는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없다면 제가 있잖아요. 우리 댓글로 소통하면서 같이 해요. 목표 체중 달성했을 때만 축하하지 말고 작은 승리들도 마구마구 축하해주세요. 오늘 하루 식단 잘 지킨 거, 운동 30분 한 거, 물 2리터 마신 거. 다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아요. 먹는 거 말고 예쁜 립스틱을 산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내 몸이라고 춤 안 추겠어요? 나를 칭찬할수록 내 몸은 더 신나서 지방을 태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몸은 내 생각을 따라가요. 난 물만 마셔도 살쪄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되고요. 난 건강하게 날씬해지고 있어 라고 믿으면 몸이 그렇게 변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최고의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날씬하고 건강해질 자격이 있어. 라고요. 언니의 몸은 언니가 사랑해주는 만큼 예뻐질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만날 준비 되셨나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김유진이 언니들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아참, 진짜 마지막 꿀팁 하나. 내가 지금 지방을 잘 태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땐 케톤 측정기를 써보세요. 호흡으로 재는 것도 있고 소변으로 재는 스트립도 있어요. 케토시스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확 되거든요. 수치가 잘 나오면 아싸, 지금 내 뱃살 타고 있다 하고 쾌재를 부르면 돼요. 게임처럼 즐기면서 해보세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사라 고트 프리드 박사님의 우먼, 푸드 앤 호르몬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디테일한 꿀팁들과 과학적인 설명들이 가득해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고 곁에 두면 든든할 거예요. 아는 만큼 빠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실천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엔 뭘 드실 건가요? 밥 대신 컬리플라워 라이스? 아니면 삼겹살에 쌈채소 가득?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약속해요. 탄수화물 조금만 줄이고 채소 조금만 더 먹기. 이 작은 변화가 언니의 몸을 바꿀 거예요.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좋은 정보 들고 올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해서 저랑 계속 만나요.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읽어볼게요. 그럼 오늘 저녁 맛있고 건강하게 드세요. 내일 더 가벼워진 몸으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실천. 안녕!